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윌리엄 리 지음. 혈관 신생 억제하는 채소는 혈관 신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과잉되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억제할 수 있는 채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 브로콜리는 십자가 배추 속 식물이다. 이 부류는 브로콜리, 라브 청경채, 콜리플라워, 로마네스코 등이 포함된다. 브로콜리의 원산지는 이탈리아. 브로콜리는 브라시닌과 설포라판 같은 강력한 혈관 신생 억제 생리 활성 물질이 있다. 일주일에 브로콜리를 1컵 먹는 사람은 여러 종류의 암이 걸릴 위험이 평균보다 낮다. 시카고 대학, 미네소타, 하버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연구들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먹는 것이 각종 암의 발병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비호지킨 림프종은 40%, 폐암은 28%, 유방암은 17%, 난소암은 33%, 식도암은 31%, 전립선암은 59%, 흑색종은 28% 낮아지는 결과가 관련이 있었다. 케일은 건강에 좋은 채소로 세계적으로 지나치게 과대 포장된 면도 있지만 실제로 건강에 좋은 채소로 평가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케일에는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생리화학 물질인 브라시닌, 인돌3, 카비놀, 케르세틴, 루테인, 설포라판, 캠페롤 이렇게 채소 6가지가 들어있다. 여러 종류의 케일 중에도 특히 맛이 뛰어나고 북미와 유럽의 늦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시장에 나오는 케일 정자로 블랙 케일이 있다. 블랙 케일은 카블로, 네로, 라시나토, 루스칸 케일, 다이너소 케일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이탈리아 토스카니에서 재배되는 카블라 네로는 짙은 남색과 초록색이 섞인 것 같은 짙은 색의 잎사귀 모양의 채소로 이탈리아 전통 조리법에 많이 쓰인다. 미네스트론에 야채와 파스타를 넣은 이탈리아식 수프와 이루올리타, 수프의 기본 재료인데 수프에는 몸의 건강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재료들이 가득 들어있다. 케일을 구입할 때는 잎사귀가 온전하고 줄기가 단단한 것을 고른다. 먹을 수 없는 굵은 섬유질 줄기는 버리고 잎을 잘게 썰거나 다진다. 그리고 삶거나 데치거나 버터나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굽거나 수프에 넣거나 파스타나 쌀과 섞어서 먹는다. 적절히 익힌 카블로 네로는 먹기 좋은 연한 질감이며 색이 짙고 순하고 달콤한 뒷맛이 있어서 감칠맛이 느껴진다. 혈관 신생 억제 과일은 핵과로 불리는 과일은 중앙에 단단한 씨가 있고 달콤한 과육과 가즙이 있는 여름 과일들로 흔히 보는 복숭아, 자두, 천도, 복숭아, 살구, 체리, 망고, 리치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카로티노이드, 캠포롤, 안토시아닌, 케르세틴, 콜라겐산을 포함한 혈관 신생 억제 기능을 하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거기다 붙여서 재생 DNA 보호 기능도 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핵과유에 들어있다. 미국 국립암센터와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캠퍼스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날마다 중간 크기의 핵과 2개를 먹는 남성들은 식도암에 걸릴 위험이 66%, 폐암에 걸릴 위험은 18% 낮았다. 핵과는 어떤 것을 고르든 좋은 선택이 되지만 자두에는 항암 효력이 있는 폴리페놀이 복숭아에 비해서 3배나 많다. 그리고 실험실 연구에서 살구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의 루테인이 뇌를 손상시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원섬유의 형성을 막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원섬유는 알츠하이머 병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혈관 신생과 관련이 있다. 건조 과일을 많이 먹는 것도 부족한 과일 섭취를 보충하기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과일을 건조하면 생리활성 물질의 함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과일을 먹는 편이 좋다. 사과는 몸에 좋지만 어떤 종류를 고른 것이 좋은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사과에는 혈관 신생 억제 기능을 하는 카페인, 페롤산 같은 폴리페놀이 다량 들어있다. 2가지 중요한 역학조사 연구인 EPIC 암과 영양에 관한 유럽의 전향적 연구와 미국 국립보건원 NIH 미국 퇴직자협회의 식습관과 건강에 관한 연구에서는 특정 과일 섭취와 암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특히 사과에 관한 결과가 상당히 인상적이다. 하루에 사과 1개씩을 먹는 사람들은 방광염에 걸릴 위험이 10%,
대장암은 20%, 폐암은 18%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 세계에서 자라는 7,500여 종류의 사과들 중에 100여 종류가 시장의 상품으로 나온다. 맛이나 질감이 단단하고 아삭하고 달콤하고 시큼한 담백한 외에는 건강적인 측면에서 사과 종류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알기는 어렵다. 그런데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답이 밝혀졌다. 몸의 건강을 지키는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은 사과 세 가지는 그리니 스미스, 레드 딜리셔스, 레네트이다. 사과가 나는 재료는 애플 사이다. 사과를 합쳐서 즙을 내어 발효시킨 음료도 함께 나온다. 탁한 애플 사이드에는 생리 활성 물질이 더 들어있어서 건강에 가장 좋다. 투명한 사과 주스는 필터를 거르는 과정에서 몸에 좋은 화합물들이 많이 제거된 상태이다. 메이어 클리닉에서 35,1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애플 사이다 또는 사과 주스를 한 달에 2번 이상 마시는 것은 비호지킨 림프종의 위험을 35% 낮추는 결과와 관련이 있다.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클랜베리처럼 계절별 나오는 베리류 열매들도 혈관 신생 억제 방어 체계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 베리류의 강렬한 색과 시큼한 맛은 안토시아닌과 엘라그산과 같은 혈관 신생 억제의 강력한 효력이 있는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선의 유익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되었고 주목할 만한 라즈베리의 일종인 블랙 라즈베리가 있다. 블랙 라즈베리가 진한 색을 띠는 것은 생리활성 물질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강 활성이 딸기는 강력한 혈관 신생 억제제 역할을 하는 엘라그산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딸기에서. 자 그리고 이제 해산물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장수한다. 그 배경에는 생선과 갑각류가 혈관 신생에 끼치는 영향도 한몫한다. 해산물의 살 부위에는 몸에 좋은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다. 이 지방산은 물고기들의 먹이인 식물성 플랑크톤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몸에 좋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다. 그런데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EPA와 DHA 또 ALA 세 가지로 분류된다. EPA와 DHA는 해산물에 들어있고 ALA는 대개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다. 혈관 신생 억제 능력은 오메가3 다가 불포 지방산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건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그저 오메가3 다가 불포화 지방산뿐만이 아니라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실질적인 비율이 정확한 작용을 한다. 3과 6이라는 숫자는 지방산에서 불포화된 부분이 분자 내에 어디 위치하느냐를 의미한다. 그래서 생선이나 갑각류를 하루에 85g 이상 먹는 사람들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31%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생선의 유익한 효능은 암 예방 말고도 많다. 중년 여성 38,000여 명을 조사한 하버드대학교의 여성건강연구에서 연구원들은 10년 동안 매주 지방질이 많은 생선을 1, 2문 섭취하는 사람들은 노인 항원 변성이 생길 위험이 42% 줄어든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졌네요. 자, 이렇게 고등어, 연어, 정어리, 블루피시, 황새치를 먹는 경우는 노인 항원 변성 발병 위험이 32% 낮았다. 참치는 발병 위험을 42%. 더 건강해지고 싶다면 지방이 많은 생선을 챙겨 먹어야 한다. 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평소에 신선한 해산물을 즐겨 먹을 것이다. 내륙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바다에서 급속한 냉동한 생선을 어렵지 않게 구입해서 먹을 수가 있다. 수산물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해산물들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고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메가3 다가 불포화 지방산 수치를 토대로 시장이나 식당 메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생선 종류를 목록으로 정리해 보면 어떨까?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 해산물 중에서 음산한 식물의 목록은 최고의 수준이 어떤 거냐? 해이거, 대구류 생선, 해삼, 바지락, 눈다랑어, 방어, 농어, 참다랑어, 새조개, 보타르카, 캐비어, 연어, 알, 최고 수준이고 높은 수준은 연어,
나랑적수, 대서, 양, 가자미, 참글, 숭어, 정어리, 감성동 뭐 이런 것도 황새치 이런 게 있고, 중간 수준은 게, 홍합, 숭어, 문어, 가리비 이런 것들이 있고, 낮은 수준은 대구, 글루퍼, 농어류, 곰새우, 소라, 새고동, 전복, 홍어. 이건 낮은 수준이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시자면 틸라피아, 역도물 조심해야 한다. 양식 민물 고인 틸라피아를 식재료로 쓰는 레스토랑이 많으며 흰살 생선에서 맛이 순하고 담백하지만 이 생선에는 감춰진 위험 요인이 있다. 틸라피아에는 오메가3 지방산에 비해서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높아서 건강에 이롭지 않으므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식재료이다. 닭, 넓적다리. 육류 중에서 닭고기가 가장 몸에 좋은 편에 속한다. 사람들은 대다수 흰살에 지방이 적기 때문에 가금류는 가슴살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만 짙은색 고기에는 독특한 영양학적 성분이 있어서 몸에 이로우며 특히 고기를 먹을 때에 지방을 제거하고 먹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닭의 넓적다리와 다리 부위의 고기가 몸에 이롭다는 사실은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졌다. 색이 짙은 부위의 고기에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2, K2, 시금치 같은 식물이 만드는 K1과는 달리 비타민 K2는 박테리아가 만들며 혈관 신생 억제 기능이 있다.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연구원들은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 K2가 대장암 세포의 혈관 신생과 성장을 강력하게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원들은 비타민 K2가 혈관 신생과 전립선암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타민 K2의 효능은 심장질환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비타민 K2가 든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57% 이상 낮았으며 플라크가 생겨서 동맥에 경화될 위험도 52%가 낮았다. K2. 바람에 건조한 햄은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위험하신 것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용료를 발암물질로 규정한다. 하지만 특별히 두 종류의 가공육을 알아두어도 좋을 듯하다. 몸에 이로운 지방이 들어있지만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는 이탈리아 프로슈토 디 파르마 이고 다른 하나는 스페인의 하몽 베어타이다. 이 두 가지 햄은 공장식 축산에서 통상적으로 기르는 돼지와는 다른 종류의 돼지로 만든다. 이 돼지들은 지방질 근육 조직 내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서 특별히 더 맛있다. 이탈리아 파르마 지역에서 사용되는 돼지들은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어릴 때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의 유장을 먹여 키우기 때문에 살에서 견과 향이 난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메가3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밤을 먹여서 키운다.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살의 지방질층에 축적되어서 가공된 육류도 해산물에서와 마찬가지로 몸에 좋은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다. 스페인의 이베리코 돼지들은 방사에서 키우는 검은 발종이다. 다 자란 뒤에는 돼지들에게 도토리를 먹이로 주는데 도토리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으며 특히 올리브 오일과 마찬가지로 올레산 함량이 높다. 올레산은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의 생성을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는 낮춘다. 이 두 가지 햄은 바람에 건조한 것이어서 인공보존제가 전혀 첨가되지 않는다. 아주 얇게 점여서 먹는 이 햄들은 오메가3 지방산의 공급원이 되는 식품이다. 실제로 얇게 점인 햄 구조각을 먹으면 오메가3 지방산을 14g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연어 85g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양이다. 그렇다면 프로슈토 하몽을 과연 몸에 좋은 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예측하기도 그렇지 못하다.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었다는 장점이 다른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을 무시할 만큼 강력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건조햄은 건강식품이 아니다. 파르마 하몽 모두 포화 지방이 연어보다도 2배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나트륨의 경우에도 염분이 있는 바다에 사는 연어보다 일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25에서 30% 더 많다. 하몽은 프로슈토보다도 나트륨 함량이 약 30% 적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고혈압과 위암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소금은 줄기세포를 손상시킨다. 또 프로슈토는 염증을 유발하는 성질이 있어서
조이해야 하는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연어에 비해 더 높다. 브로슈타와 하몬 같은 햄을 좋아한다면 이런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햄을 꼭 먹어야 한다면 이탈리아나 스페인 사람들처럼 향기를 음미하면서 아주 조금만 먹도록 하자. 음료는 차는 물감으로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음료로 역사가 4,000년 이상이다. 찬잎에는 카테킨, 갈산, 테아플라빈 같은 생리화학 물질이 2,000종 이상 들어있는데 상당수는 찻잎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스며 나와서 찻잔에 담긴다. 혈관신생재단에서 혈관신생 억제 항암제를 테스트할 때 쓰는 실험실 시험 도구를 이용해서 차의 생리학적인 효능을 연구했다. 결과에 차에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혈관신생 억제력이 있으며 그 효능이 약에 버금갈 정도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흥미롭지만은 차의 종류별로 효과가 달랐다. 자, 자스민이라든가 홍차 일종인 얼그레이는 자스민보다도 강력했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서로 다른 차 종류들, 이를테면 녹차와 자스민차를 섞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차를 한 잔만 마실 때보다도 혈관신생 억제에 2배 이상 강력해진다는 점이었다. 물론 녹차는 몸에 좋은 차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녹차에 들어있는 생리활성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것은 EGCG라는 폴리페놀이다. 녹차에는 EGCG 이 홍차보다 16배 이상 많이 들어있다. EGCG는 유해한 혈관신생과 암의 성장을 저해하고 혈압을 낮추고 혈중 지질을 개선하고 면역세포의 항상성을 회복시키며 항산화 작용과 항염 작용을 한다. 넓은 의미의 녹차에서 센차라고 불리는 일본 녹차에서 자스민차, 우롱차까지 다양한 종류가 포함된다. 하루에 녹차료 2 내지 3잔 마시면 대장암에 걸릴 위험률 44%까지 낮출 수 있다. 캐모마일 차는 말린 캐모마일 꽃잎으로 만드는 유명한 허브차이다. 캐모마일에는 혈관신생 억제에 작용을 하는 아피게닌, 카페인산, 클로로겐산이 들어있다. 차에 들어있는 생리활학 물질의 함량이 어떤 종류인지, 품종인지, 언제 수확했는지,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달라진다. 자, 이렇게 제철에 수확해서 가공한 신선한 찻잎을 구입해 마실 수 있도록 1, 2달 정도 마실 분량씩 그때그때 구입을 한다. 적포도주에 대해서 적포도주는 심혈관 건강을 도모하고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도주에는 수백 가지 생리화학 물질이 들어있으며 대표적으로 레스베리톨이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적포도주에 다른 식품에서도 볼 수 있는 몸에 이로운 폴리페놀이 들어있으며 특히 혈관신생 억제 기능으로 잘 알려진 카테킨, 갈산, 루테인, 게르세틴, 카페인산 등이 있다. 포도의 종류와 품질, 수확기가 따라서 차이가 나서 모든 포도주가 똑같지는 않지만 모든 포도주에는 혈관신생 억제 효능이 있다. 혈관신생 재단에서는 동일한 시기의 빈티지 와인 에스테이트라는 포도주 양조장에서 만든 포도주 6가지를 대상으로 혈관신생 억제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그 6가지 중에서 혈관신생 억제력이 가장 뛰어난 것은 카베르네 소비뇽 프레베르도였다. 포도주가 마음이 대한 혈관신생 억제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노스캐롤라이나 대장암 연구에서도 같은 즉 포도주를 한 잔 이하로 마시는 것은 직장암에 걸릴 위험을 27% 낮춘다. 심근 이래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뭐든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맥주는 원료는 호흡 열매인 혈관신생 억제 생리활성 물질인 잔토휴몰이 들어있다. 잔토휴몰 이런 것이 우리 심장암을 확률을 떨어뜨린다. 맥주 섭취는 심혈관계에도 이로운 영향을 끼친다. 안테리 이탈리아 산타 마리아 인바로의 마리오 네그리 연구소와 이탈리아 campobasso 카톨릭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세계 10개국의 14개 연구를 분석하여
하루에 맥주를 한 잔씩 마시는 것이 관상동맥 질환 위험을 21%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독일의 한 연구는 맥주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치즈의 역사는 기록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식품이다. 종류는 900종 이상에 이르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건 그 중에서도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치즈는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지만은 치즈를 발효시키는 위해서는 넣는 세균의 부산물인 비타민 K2가 들어있다. 비타민 K2는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호트 대학교 연구팀은 치즈에 들어있는 비타민 K2를 조사했는데 맹스테르, 고다, 카맹베르, 에담, 스틸튼, 에멜탈 치즈가 비타민 T, K2 함량이 가장 높다고 보고했다. 치즈에 들어있는 비타민 K2의 함량은 납작다리 고기 수준이다. KT의 주 공급원이 치즈라는 사실이다. 치즈에는 일반적으로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고용량의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건강에 해로운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당량만 섭취해야 한다. 올리브 오일. 인류가 올리브 오일을 먹기 시작한 건 적어도 4,000년 전부터이다. 올레인산, 올레우로핀, 히드록시티로솔, 올레오칸탈 등이 있다. 이런 화합물은 신생 억제, 항염증제, 항산화제 기능을 하며 실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그에 덧붙여 주목한 항암 작용도 한다. 이탈리아 마리오 네그리 연구소와 밀란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사람들 27,000명을 대상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버터, 마그린 식물 씨앗의 짠 기름의 섭취량을 조사했다. 분석한 결과 올리브 오일을 매일 4큰술씩 먹으면 식도암은 70%, 호두암은 60%, 구인도암은 60%, 난소암은 32%, 대장암은 17%, 유방암은 11%,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름에서는 이런 효능이 관찰되지 않았다. 버터는 식도암, 구강암 걸릴 위험을 오히려 2배로 높였다. 버터는 위험을 오히려 높였다. 씨앗 기름들은 암의 발병 확률을 줄이는 효과가 전혀 없었다. 올리브 오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냉압착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구입하도록 한다. 건강을 정지하는 폴리페놀 수치가 높은 올리브 오일을 찾으려면 상품 레벨에 적힌 내용을 꼼꼼히 읽도록 한다. 단일 품종으로 만든 것은 고르반, 코노레이카, 몰라이 올소, 피구알처럼 몸에 좋은 비타민으로 만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품종으로 만든 올리브 오일은 풍미가 뛰어나서 요리에 사용하기에도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빵에 찍어 먹기 좋다. 견과류, 호두, 피칸, 아몬드, 캐시오, 피스타치오, 잣, 아마카마디아와 콩류, 견과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간식이며 강력한 혈관 신생 억제제인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다. 따라서 견과류는 혈관 신생 억제 식품이다. 하버드 의대가 주도하고 있는 여러 기관이 참여했던 연구에서는 임상 연구 시점을 기준으로 2달 전에 수술을 받은 대장암 3기 환자 826명을 조사했다. 참여 기관은 듀크 대학교, 사우스게이트 메모리얼 이게 있네요. 자,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초콜릿 없이 못 사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이 생리활성물질이 혈관 세포를 활성화하는데 신호를 차단해서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혈관 신생 억제제가 있다는 거죠. 프로시아니딘. 향료, 향신료와 허브. 향신료 섭취에 관한 역학조사는 아직 나온 것이 없지만은 가정에서 쓰는 일반적인 향신료와 허브에 혈관 신생 억제 항암 생리 활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수많은 이런 실험실 연구에서 입증이 되었. 자, 혈관 신생이 더 많이 필요한 질병은 혈관 신생 방어 체계의 반대쪽 측면에서는 음식으로 혈관의 생성을 촉진한다 하면 몸속의 기관을 튼튼히 하고 병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혈관 신생 작용으로 암이나 여러 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혈관 신생 활성화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식품의 영향력은 혈관 신생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도록 만들지 못한다. 그 말은 신체의 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혈관의 수를 혈관 신생 억제 식품들이 줄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과도한 혈관 형성을 저지해서 병을 막는 몸의 방어 능력을 혈관 신생 촉진 식품이 무력화하지 못하는 뜻이기도 하다. 음식을 통한 혈관 신생은 체내 조직의 건강 여러 측면으로 도움을 준다. 허혈성이 심질하는 심장 근육의 혈액을 공급하는 관성동맥이 좁아지면서 유발된다. 좁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을 혈액에서 제거할 수가 어떻게요? 유전적인 것이 너무 강하면,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정상인 사람보다도 5배나 높아진다. 안타깝게도 위태로워진 심장에 필요한 많은 양의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는 서로 만들어지는 혈관의 양이 충분하거나 생성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가 많다. 뇌에도 그와 비슷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뇌혈관이 좁아지면 뇌세포들이 산소 부족을 겪게 된다. 심장이나 뇌에서 죽상동맥증이 발견했을 때처럼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증상이 다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증상은 말초 동맥질환이라고. 이 증상이 생기면 하지와 발의 혈액 공급이 불충분해진다. 피부 궤양이 치료되지 않으면 만성 상처가 된다.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은 발의 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충분하다고 혀혈이 생겨서 신경이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족부 자, 이렇게 당뇨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상처 치유 문제로 곤란, 비슷하게 어떤 부위에도 압박이 지속되면 역창이 생길 수가 있고, 발기부전은 남성들에게 문제가 되고, 탈모도 혈관 신생이 불충분해지면 발생하기도 한다. 혈관 신생을 촉진하는 것은 뭐가 있냐? 이걸 곡물과 씨앗이 좋다. 곡물과 씨앗 종류를 통해서 그리고 우르솔이 포함된 식품, 우르솔사는 인삼, 로즈베리, 페퍼민트, 사과 껍질을 포함한 과일 껍질에 들어있는 트리테르페노이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생리물질이다. 케르세틴이 풍부한 식품들. 케르세틴은 산소를 흡입이 생긴 조직의 혈관 신생을 촉진하지만 암의 성장은 유발하지 않는 생리활성 물질이다. 실제로 케르세틴은 림프종과 유방암이 있는 동물에서 종양의 혈관 신생과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나타냈다. 이 두 가지 효과는 암과 심장질환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케르세틴. 종합정리. 혈관 신생 방어 체계를 활성화해서 건강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 이런 식재료를 구입하자. 혈관 신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식품은 사과, 보리, 자두, 베리 종류, 고춧가루, 인삼, 양파, 페퍼민트, 참깨, 이렇게 향신료 같은 것들.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것들은 어떤 거 있냐? 아모드, 캐비어, 리치, 토마토, 멸치, 체리, 마카데미아, 살랑기, 수컷, 연어, 사과, 밤, 망고, 로즈베리, 살구, 은다랑어, 맥주, 이런 것들이 캐비어, 리치, 흑토마토,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